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11월 24일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매우 중요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맨 먼저요, 윤미향과 관련해서 이 대법관 이 주심이 과연 누구인지 그 성향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미 제가 오늘 이제 앞방송에서 아침 일찍 방송에서 대법원 관할부가 바뀌었다. 예. 자, 그래서 형사 1부에서 대법원, 그러니까 소부 1부에서 2부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윤미향의 지금 2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최강욱만 지금 이 징계 처분했느냐? 수박은 왜 놔뒀느냐? 대단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에는 지금 이수진 의원이 둘이 있어요. 비례대표가 있고 이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통작. 지역구 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자, 기후특위 의원인데 왜 자기는 빼놓고 다른 의원들만 데리고 의원장이 갔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의원장은요, 민주당 출신 의원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반발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정치권에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제주 간첩단 사건, 지금요, 지난 4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여전히 1심조차도 1심에서 첫 재판이 못 열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재판장이 말이죠, 완전히 좌파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주 간첩단 사건 온갖 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3동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좌파 판사가 재판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판사 실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방금 막 보도가 뜨고 있는데요. 문재인 사위 수사가 굉장히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소환도 임박한 것 같고, 문재인 사위 걸리면 이거 뭐 구속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 이 황의조 사건의 전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천대엽 관련 사건인데, 여러분들 천대엽 대법관, 과연 누군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왜 그러냐? 이분이 주심을 맡고 있어요.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59세고, 연수원 21기로 돼 있고, 성향이 중도 보수. 그래서 2021년도 5월까지, 2021년도 문재인 때 임명이 된 법관이 바로 천대엽 대법관인데요. 천대엽 대법관이 이제 주심을 맡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법원 일부에 본래 배당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는 누구냐?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서경환 이렇게 4명이 되어 있고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때는요, 이 4명의 성향을 본다면 노태학 대법관하고 지금 이제 선관위원장, 그 다음에 서경환 대법관은 이제 중도 보수로 돼 있고 김선수하고 오경민은 진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2로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서경환 대법관이 이제 빠졌느냐? 그러니까 지금 1부가 2부로 왜 바뀌었느냐? 여기에 서경환 대법관이 있는데요. 서경환 대법관이 서울고법 형사 1부에 있을 때 윤미향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서 4개월 정도 재판을 진행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형사소송법 17조에 따라서 이거는 심리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말이죠. 이 서 대법관이 그러니까 서경환 대법관이 윤미향 사건을 다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걸러냈어야 되는데 걸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착오가 생겨갖고 대법원 제2부로 이것이 이제 배당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이후로 이루어졌는데요. 대부분 2부. 2부에는 누가 있는가 보니까요. 민유수희가 있고 이동원, 권영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천대엽 대법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천대엽 대법관은 중도 보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진보는요. 민유숙 대법관만 진보고 그리고 이동원, 권영준 모두 대법관이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지금 2심에서 1심에서는 이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2심 판결문이 그대로 중도 보수가 3이고 진보 1,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심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재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재판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대법관, 그래서 이제 이 사진 자료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요 지금 이 천대엽 대법관 요 맨 왼쪽 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키우면, 예, 자, 요 분이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예, 요 분이 이제 요 대법관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개딸들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을 이미 여러분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이게 민영배의 북콘서트에 나와서 최강욱이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요때 최강욱, 그 다음에 김용민, 민영배, 요것들이 전부 다 철험의 초강경파 의원들로 되어 있는 여 멤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딸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니, 지금 이번,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 사건을 보면은 이보다도 훨씬 더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말이죠. 바로 수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과 지금 상식, 그러니까 이제 조응천, 그 다음에 이제 김종민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원욱이, 그 다음에 박용진, 그 다음에 윤영찬, 지금 이런 분들이 이제 원칙과 상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한 건데,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하고, 왜 지금 최강욱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느냐? 그것도 사전에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예. 그래서 요거를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여기에는요, 이 권리당원들, 즉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권리당원은 대부분이 이제 개딸들이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지금 온라인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의 이런 이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개딸들 권리당원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최광원이가 아직도 최광원이가 공식적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한다는 글을 내놓지 않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어요. 이 억울해하는 최광원을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짤짤이 발언 가지고 최광원은 윤리심판원에 징계로 올라가 있는데, 윤리심판원 징계조차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징계 조치를 취하시키려고는 여론의 압박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이 최강욱인을 감싸는, 그리고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면 동물을 지칭할 때 수놈 암놈 하지 여성님 남성님 하냐? 정체 맥락을 보고 얘기하라. 그리고 쓸데없는 징계는 좀 그만하고 전체 문맥을 보면 암컷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요, 최강욱이 뭘 잘못했다고 당원권을 정지시키나? 썩어 빠진 민주당 의원들보다 최강욱이가 100배 낫다. 왜 바른말 하는 분들만 징계하나? 한심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해당 회의 의원들은 징계도 못하는 주제. 해당 회의 징계가 이게 말하자면 이 비명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최강욱 의원만 만만하냐? 최강욱에 소명할 기회는 줬냐? 이렇게 옹호하는 글들이 대부분이고요. 차라리 이제는 그러면 수박 의원들부터 징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자, 그래서 이 5적,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윤영찬, 김종민, 수박 5적 해당 회의는 왜 처벌 안 하느냐? 조국을 버리고 추미애 버리고 김남국 버리고 최강욱까지 버리느냐? 이러한 비판을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딸들의 비판의 소리 높이는 이유는요, 지금 최강욱이가 짤짤이 발언 가지고 윤리심판원의 징계 대상으로 돼 있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에 대한 면죄부 압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 이 글들을 갖다가 이 커뮤니티에 대거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야,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수진 민주당 동작구 이 을 의원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지금 대대적인 반발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 내 상당한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수진인데요, 동작. 자, 이수진이가 이 김종호 기후특위 위원장한테 강력 반발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무슨 뭐 정책 논의를 가지고 이제 막 서로 이제 충돌하고 이런 거 같으면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또
높이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수진 본인이 말이죠. 기후특위 위원들이 지난 8월 달에 유럽을 출장을 갔어요.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를 다녀왔는데 왜 자기는 빼고 갔냐 이거예요. 그리고 갔다 왔으면 이 출장 결과 보고서를 공유해야 되는데 왜 이것도 공유하지 않고 있느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올라가 있습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가. 근데 지가 이걸 찾아보지 않고 왜 이걸 공유하지 않느냐? 왜 나를 안 데리고 갔느냐? 요것만 가지고 시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김 위원장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기후특위 출장 예산이 5천만 밖에 안 돼서 그 안에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해명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를 지금 땀을 빼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 누가 갔느냐? 이게 누가 갔느냐? 딱 봤더니 지금요, 딱 3명이 갔어요. 3명에다가 이제 행정요원이 이제 1명이 갔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미애 의원이 갔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의원이 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김종호 위원장이 같이 간 것이죠. 자, 그래서 8박 6일 일정인데, 이게 그날 그 예산은요, 이 항공비 3,100여만 원을 포함해서 4,934만 원을 썼으니까, 남아있는 할당된 5천만 원을 거의 다 쓰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민당 내에서 이 이수진의 이런 돌발 행동, 돌출 이 발언, 이 행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지금 이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참. 그래서요, 이수진 의원은 이거 꼭 어린애들 같아요. 참, 이런 의원들이, 야, 참 배지를 달고 있으니 참 얼마나 한심하냐. 예. 그런데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신 거냐?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아니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냐?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간 사람들한테 보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고 또 기후특위 다른 의원들한테는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또 다른 의원은 저도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 다녀온 결과도 공유 안 해주고 나머지 기후특위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이제 자기 편을 왜 안 들으냐? 요렇게 시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김 위원장이 나를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다. 그리고 기후특위 출장 예산이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없었다. 예.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니까요. 아니 예산도 좋은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기회를 왜 안 줬느냐? 이렇게까지 끝까지 따지고 나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답답해서 하는 얘기니까 뭔가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몰아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정우 위원장이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몇 명이 어떻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러면서 상황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근데 국회 이제 홈페이지에 말이죠. 이 출장 보고서가 전부 다 올라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보고 말이죠. 지금 국회 보좌진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이건 해도 넘어오는 건 아니냐. 예, 이런 경우는 참 처음 봤다. 그리고 출장지가 만약에 유럽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 한다면 이렇게까지 따졌겠느냐. 이러한 반론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야, 참 어린애들 같으죠?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황의조. 예. 황의조 선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황의조 선수가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황의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별도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문제는 뭐냐? 요거가 이제 그 여친이다. 참, 전 애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황의조 선수하고 성관계 맺은 영상을 공개하고 폭로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황의조 선수가 이 여성을 이제 고발하고 이 여성을 찾아달라 고발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이제 황의조 선수도 이 영상을 촬영했다.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의전수가 맨 먼저 전에 내가 당신은 연인이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동영상을 퍼뜨린 사람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도 피의자가 됐고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그때 이게 알고 봤더니 이 구속된 여자가 형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형수하고 형은 황의조 선수의 사실상의 매니저 역할, 모든 해외 행사에서 같이 다니고 같은 숙소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황의조 선수와 이 형수와의 불륜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전 여인이다. 내가 연인이었다. 이러면서 이걸 폭로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이 여성하고 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이제 이 여성 측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의조 선수가 무슨 소리야? 동의하에 했어. 이렇게 됐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동의하에 하지 않은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형수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형수하고 불륜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제 황의조 선수는 전면 이 형수와의 관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하에 찍었다고 촬영을 했다는 거 전 여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아닌 부분도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성 측에서는요, 요거 찍은 건 맞다. 이 영상을 찍은 건 맞는데 영상을 찍으라고 동의해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지금 연인이라고 하는 이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형수 쪽에서 나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의조 선수에게는요, 형수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요런 지금 반론을 제시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형수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수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형수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정의해서 구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처벌 불원 의사는 어떤 부분에서 처벌하느냐? 허위사실 적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유포자는 형수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서한까지 지금 언론에 전부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황의조 선수의 법률 대리로 맡고 있는 법무부인 대환이 입장문을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형과 형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선수 생활을 해왔다.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숙소에 동거하면서 식사, 기타 일상생활 모든 축구의 부분을 뒷바라지해왔다. 음해할 동기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A씨가 말이죠. 그동안 이제 폭로를 했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친형수로 드러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황의조의 수입은 모두 부모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가에서 제기되는 형제 간의 금년 다툼이나 형사의 불륜 이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형수에 대한 피의 사실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지 파악 중에 있다. 그리고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황의조 선수의 지금 이제 이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형수 측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형수 측 변호인의 이은희 변호인이 맡고 있는데 이은의 이분은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다. 그리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에는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계속 반복됐다. 예, 그러면서요.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나눈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황의조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 측 그러니까 여성 측 변호사는요. 황의조가 당초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점입 가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녹취록, 통화 녹취록까지 이제 공개해서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다. 예.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황의조 선수 사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바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문재인의 사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사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특혜 채용 의혹이 되겠죠. 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막 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이 서씨 타이사제 특혜 채용 의혹을 관련해서 최근에 말이죠. 5일간에 걸쳐서 6곳을 압수수색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16일, 17일, 그리고 이제 이미 16일, 17일간 이틀간에 걸쳐서 추가 2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추가 2곳은요, 이 수사 보완을 이유로 해서 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6, 17 이틀간 추가 수색하기 전에, 압수수색하기 전에 13일에는요,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인사혁신처, 그리고 경남 진주에 있는 중진공 본사, 그리고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13일 말고 사흘 뒤인 16일 날에는요, 서울에 있는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13일부터 닷새간에 걸쳐서 6곳 자료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사건 관련자 소환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위 이 수사는 결국 이제 사위 소환이 임박해 왔고, 사위 소환이 끝나면 당연히 문재인과 김정숙 소환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위 특채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그리고 전주 이 지역구 공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위는요, 타이사제 취업에 앞서서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인 토리게임즈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토리게임즈 회사 설립 초기 차입금이 3,300만 원이었는데요. 이 사위가 입사한 이후는 이 돈이 9억 원으로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진공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이 서 씨가 다닌 회사와 관련해서 벤처 캐피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벤처투자는요,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중진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상직 이 의원은요, 올 4월 대법원에서 이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와 별개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 사건으로도 구속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난 1심에서 지난달 16일 날 징역 4년을 추가적으로 구형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주, 지금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한길의 사건. 여러분들, 제주 지역에 이제 한길의 사건, 뭐 이 간첩단 사건이죠. 요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수사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범인들, 여기 제주 한길의 사건의 이제 범인들 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3단계 혜택을 지금 재판부가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진재경 판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진재경 판사가 어떤 사람이라는가 봤더니 이게 간첩이에요. 간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좌파예요, 좌파. 그러니까 이게 좌파가 좌파끼리 지금 놀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이 피고인 3종 센트, 요거를 여러분께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뭐냐. 이 주모는요, 이 주동은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고 씨하고 박 씨가 이제 구속돼 있다가 이제 전부 다 풀려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강 씨가 총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 씨가 총책인데, 이 지하조직 한길에 이를 만든 것은 2017년도에 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기관 요원의 조정을 받아서 간첩으로 포섭이 돼가지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총책 강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조직원 고 씨하고 박 씨가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계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180일 동안 재판을 지연시켰어요. 그래서 기소가 된 이후 지금 8개월째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 20재판이. 자, 그러면 재판부 이 혜택을 뭘 줬느냐? 이 두 사람, 고 씨하고 박 씨가 있는데, 이 고 씨하고 박 씨한테 직권으로 보석을 해줬어요. 9월 19일 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9월 26일 날은 이제 이 고 씨하고 박 씨가 전자팔종
전자팔찌 착용이 문제다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전자팔찌 착용도 면제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1월 14일 날 바로 최근이죠. 이 박 씨에 대해서는 주거지 제한을 일시적으로 또 제재하는 3종 세트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 자,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이 재판장, 이 재판장이 누구냐? 바로 진재경 재판장이에요. 제주지법 형사 2부. 이 진재경이는요, 연수원 36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장판사인데요. 진보 성향의 이 판사부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건 누구냐? 김명수가 왕초. 김명수가 회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김명수 때 말이죠. 서울 서부지법, 중앙지법에 재직하다가 작년 2월에 지법으로 발령이 돼서 요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연 전술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연 전술 쓰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말이죠. 대법원 일부 주심 노태학 대법관이 최근에 62일간 심리한 뒤에 지난 20일 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판 지연 전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럼 참고로 말이죠. 여기 총책 강모 씨는 2017년도 7월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간첩으로 포섭이 돼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강 씨가요, 제주 쪽에서 농민 부분 역할을 강화하고 대중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강 씨가 2022년도 9월부터 고 씨, 박 씨하고 한규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규례, 히읗, 기읗, 기은, 바로 한규례 초성으로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도국 통일의 길을 가겠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 수사당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 씨는 누구냐? 고 씨는요, 전국 농민회 총연맹 사무총장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박 씨는 누구냐? 박 씨는요, 노동 부분을 맡고 있는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농민, 청년, 학생 부분은 총책인 강 씨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전농은 고 씨가, 그리고 이제 이 노동 부분은 바로 이제 박 씨가 중점적으로 맡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주 간첩단 사건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나 봤더니 바로 좌파 판사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김명수의 잔당 세력들이 지금 알박기 인사들이 도처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갖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금 무너뜨리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암적인 존재 이 판사들 전부 말이죠. 이 관련 법규를 갖다가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반드시 압도적인 다수당이 돼가지고 뜯어 고쳐서 좌파 판사들의 무분별한 이런 재판 지연 현상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법 조치 또는 내부 이 규정을 통해서 지침을 통해서 보완해 가지고요. 징계 수위를 갖다가 좀 넓히고 그리고 징계의 강도도 세게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